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그중 특별한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지금 경비원들이 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잠시 내려주세요. 모르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네. 동대표라는 사실을 숨기고 경비원들과 청소부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마치 암행어사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사진을 찍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보냅니다. 아니, 잠깐만 있어봐. 여기 여기도? 여긴 괜찮아? 좀 더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기 전에 교체해달라고. 애들 깨끗하게 쓸 수 있게. 수월이 나서 빠져. 그녀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장소, 바로 관리사무소입니다. 민원대장 같은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출근부 같은 것도 본인이 와서 사인을 하나 이런 것도 체크할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처리는 바로바로 되죠. 들어오면은 그날. 예. 제도 다 기록을. 네. 주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네. 맨날 혼나요, 저한테. 네. 뭐냐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싫겠죠. 내가 봤을 땐 싫겠죠. 근데 내가 욕 먹으면 되니까. 이미 제가 동대표를 나왔을 때는 각오하고 나온 일이니까 그거는. 동대표이자 총무인 황선익 씨. 발로 뛰는 조수경 씨와는 달리 집에서 숫자와 씨름을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로 쓰여지는 연간 예산은 무려 60억 원. 예산 집행부터 심의까지 그의 손을 거칩니다. 동관리련 관리소에서 하되 이런 운영이라든가 얼마큼 빼갖고 얼마큼 쓰고 온 것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사하다가 배고파서 간식 사 먹었다. 그런 거에 다 올라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총 2001세대, 25개 동 규모인 아파트엔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동대표들이 모두 15명입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죠.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네요. 600만 원 정도. 소나무만 전지를 해주는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잘라야 될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격이 아주 보수적인 판단에서. 저기 쓰이는데 선생님 보면 상가지 쓰레기 체념무 지원인데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예. 상가 뒤에. 지난 한 달 동안 아파트 관리가 잘 이루어져 왔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파트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 주민을 위한 아파트로 거듭났습니다. 자, 쓰레기부터를 이렇게 저처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모든 안건은 민주적으로 의결합니다. 의결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 안방으로 전해집니다. 회의 내용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죠. 아파트 관리소를 동대표들이 감시하고 동대표들은 주민들의 감시를 받습니다. 결국 최종 권력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가장 무서워해야 될 눈은 주민의 눈이 항상 있다는 거죠. 뒤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며칠 후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아파트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다 같이 광장에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한 사람씩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20동 주민 세신자입니다. 국공립을 전환할 경우에 우리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를 잘하면 굳이 외부에 있는 어린이집 갈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나설 때에야 비로소 내게 있는 권력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입주민이 권력이에요.
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에 의해서 그 관리 주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예,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트를 관리해 주기를 맡기는 거지, 나 한 사람이 바꿀 수 있겠어?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지켜보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 국가도 투명하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권력이 되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지켜보고 참여할 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주민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그런 실험의 장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주민들이 스스로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평가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가게가 없어 불편함을 겪었던 할머니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유례가 없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 할머니들의 손안에, 국민의 손안에 권력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린 권력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권력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여정의 시작으로 대한민국 7명의 정치인들과 함께 코카소스 산맥에서 원시 권력, 빅맨을 체험하며 우리 시대의 권력을 반성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왕들을 만났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저마다 달랐지만 절대 권력도 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왕들의 세상 건너편, 돈이 왕이 되고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우린 절망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의 결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협동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권력을 받은 사람은 봉사해야 하고 권력을 주는 사람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알고 보니 권력은 먼 곳이 아닌 언제나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행사할 때 내 손안의 권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